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교환학생 경험을 소개할 첫 번째 선배 18학번 안예진입니다. 저는 21학년도 2학기에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핀란드라는 나라를 선택한 거는 정말 순전히 저의 개인 취향인데요. 우선 제가 옛날에 유럽권에서 인종차별 정도에 관한 지표 같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북유럽권이 인종차별 정도가 적은 편이라는 자료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실제로 20살에 스웨덴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갔을 때 사회 분위기나 문화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꼭 북유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북유럽에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북유럽에는 여름에 좀 덜 덥기도 하고 자연이 풍부한 편이라서 더 끌렸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학교 중에서 핀란드 하가일리아라 핀란드를 선택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 합격하시게 되면은 다다음 학기, 그러니까 반년 후에 파견이 되시는데요. 저는 21년 2월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21년 8월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측에 1차 지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파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망을 했던 그 해외에 있는 상대교에 2차 지원을 거쳐서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지원, 그러니까 내부 선발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상대교 2차 지원에서 불합격하는 사례를 저는 꽤 보았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 시기마다 공고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지원했을 때에는 면접은 따로 없어서 크게 수학계획서랑 어학 성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크게 유럽이랑 호주를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일정 영어 수준은 있었지만 요구하는 시험은 없었어요. 근데 호주에서는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IELTS를 준비해서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측에서 지원을 할 때 어학 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더라도 좀 경쟁력이 떨어져서 내부 선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2차 지원 시에 상대교들은 대부분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높은 점수로 어학 성적을 취득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교환학생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높은 학점을 가지고 계신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학점이 낮은 경우에 합격을 했다는 사례를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대다수는 학점이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점 중반대에서 후반대는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예술 쪽이 아니라면 교환학생을 가기가 정말 힘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홍으로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영, 마케팅 쪽으로 연계를 해서 교환을 다녀오고자 했는데요. 지원 가능 리스트를 보시면 지원 가능 전공이 특정되지 않은 학교들 중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위주로 제가 얼마나 그 국가에 또 관심이 있는지를 추려서 1지망부터 5지망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전공이 달라도 홍대 측에서 지원 자체를 제한을 하진 않는데요.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 선발에 있어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거나 2차 지원 때에 상대교에서 전공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탈락할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과가 다른데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꼭 홍대 측이나 아니면 그 지원하시고자 하는 상대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녀오시면 무조건 학점 인정은 됩니다. 상대 학교에서 수강 과목과
성적을 나중에 다녀오셔서 홍대 측에 서류를 내시게 되는데요. 홍대 측에서 뭐 비슷하거나 대체 가능한 개설된 과목이 있다면 대체 학점으로 이수가 되고, 그러한 과목이 따로 없다면 인정 학점으로 이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공고를 살펴본 결과 교환 학생이나 방문 학생은 대체 학점이 아니라 그냥 거의 다 인정 학점으로 이수가 된다고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 파견되었을 당시 Green Product and Package Design and Communication and Culture and Finnish for Exchange Student, 이렇게 총 3과목에서 유럽 학점으로 15학점을 수강을 했었는데요. 이 유럽 학점에서 나누기 1.6을 하시면 홍대 학점으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소수점을 떼고 저는 홍대 학점으로 9학점을 인정 학점으로 이수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의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신지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는 추가 학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복수 전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복수 전공 과와 그리고 저희 주전공 과에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하고 또 졸작을 2개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간이 빠듯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복수 전공을 이수를 하실 거라면 그 2과의 스케줄링을 잘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장점은 견문이 넓어진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든 안 좋은 방향으로든 견해와 견문이 무조건 넓어지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지에서 생활을 하는 만큼 제2외국어를 많이 익히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세계 각지에서 오는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남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서양권에서는 파티 문화가 엄청 흔해요. 그래서 파티에 초대받아서 친구들 집에 파티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시내에 교환 학생들이 많이 즐겨 찾는 바가 있었는데 거기를 함께 가곤 했습니다. 또 저는 핀란드에 있는 동안, 핀란드는 물론 약 10개 국가로 여행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대륙들이 다 가깝게 붙어 있어서 저렴한 비행기표를 되게 자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비행기표를 구해서 여행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느 국가로 가시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제가 갔던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쌌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플랫이 이제 6인 공용으로 쓰는 아파트, 이제 배정받은 아파트였는데 그게 한 달에 렌트비가 429유로. 그래서 저희 하나로 따지면 약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였고, 또 제가 식비, 여가비 등 생활비로 한 달에 약 100만 원씩 5개월간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기본금 160만 원 정도를 5개월간 지출을 했고, 여기에 이제 여행을 갈 때마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 지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외식도 많이 한 편이라서 좀 돈을 많이 쓴 편인데, 이런 렌트비를 제외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아끼고자 하면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잘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완전 1000%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한국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세계 각지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평소에 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나 열정이 있으셨다면 교환학생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교환학생 지원할 당시에 사지망을 캐나다로 넣었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아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좀 추운 편이기도 하고
또 거기도 자연이 많이 풍부하고 치안도 괜찮은 편인 걸로 알고 있어서 북유럽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서 생활했던 것만큼 캐나다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가 북미인 만큼 관공부나 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핀란드 교환학생 하면서 되게 추억이 담겼던 물건들을 3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민투라는 술이에요. 무슨 맛이냐면 민트 초코를 술로 한 약간 민트 초코 맛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정말 민트 맛이 나는 술입니다. 이 술이 굉장히 되게 대중적이고 제일 핀란드에서 많이 마시는 그런 술이어서 저도 항상 친구들이랑 바에 가면은 이제 저희는 학생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싼 샷을 주문을 하면 보통 이 민투를 줘서 민투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고 그런 민투 중에서도 맛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온 거는 폴카라고 그 크리스마스에 먹는 그 지팡이 모양 사탕 아시나요? 그 맛 민투를 그때 핀란드 교환학생 끝나고 사와서 집에서 한국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술록인데요. 핀란드가 이제 북유럽이기도 하고 좀 극지방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술록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라니 같은 느낌으로 제일 대중적인 동물이고 뭔가 이제 북유럽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인형을 많이 팔기도 해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교환학생 끝날 당시에 친구들이랑 했던 롤링페이퍼 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저는 다양한 친구들 많이 사귀었었는데 한국인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한 명도 없었고 동양인 친구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제 유럽 아니면은 뭐 멕시코 이런 쪽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같이 친해졌는데 언제 볼지 모른다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커서 롤링페이퍼 식으로 이제 편지를 하나씩 써달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저에 대한 편지를 친구들이 다 하나씩 써줬습니다. 이거 그때 이거 저희 룸메는 아니고 다른 그 스페인 친구가 한국어로 우리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적어줬었고 이거를 이제 제 멕시코 룸메가 저한테 써준 건데 여기 보면은 나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내 삶이 너무는 뭐 삶이 상상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써줬고 나 이미 너랑 뭐 같이 놀았던 금요일이 그리워질 것 같고 우리 전화 자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는지 잘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써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할 당시에도 일단 광홍에서 교환을 가는 것 자체가 흔하지도 않았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제 주변에 뭐 지인이나 선배들 중에서 교환을 다녀오신 분도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원할 당시에 뭐 정보나 조언을 구할 데가 없어서 많이 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의지나 간절함은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교환학생 생각 있으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똑같이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교환학생 가시고 싶으신 만큼 꼭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면은 꼭 원하는 데 가셔서 누구보다 즐거운 기억과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홍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네, 이상으로 하이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온 첫 번째 선배로 인터뷰를 한 18학번 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